지난주 서울의 도심 한복판에서 땅 꺼짐, 싱크홀이 발생해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한 대가 통째로 빠져버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다음 날 인근에서도 또 다른 도로 침하 현상이 발견되면서 도로가 통제되는 일도 있었고요. 지난 주말에도 또 싱크홀 이런 접수도 있었다고 소식이 들립니다. 서울 도심에서 연이어 땅꺼짐과 도로 침하가 발견되면서 시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을지 관련 내용 전문가와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입니다. 서울 연희동 서대문구에서 차가 구멍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교수님, 이 사고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현장에 한 2번 갔었는데요. 네. 그 규모가 길이가 한 4m고 길이가 6m고 폭이 4m고 깊이가 한 2.5m거든요. 이거 규모는 어떻게 되냐면 2.5톤 트럭이 한 5대 분이 분량이 됩니다. 근데 그 말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토목공사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주변에서 하는 토목공사예요. 네. 주변에 뭐 수직 지하 터파기 공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터널 공사 한다거나 그거하고 연결돼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많은 흙이 다 어디 갔겠습니까? 땅으로 어디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근데 그만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제가 보기에는 지표면에서 마이너스 12m에 거기 빗물 배수 터널 공사가 있었습니다. 한 네. 직경이 한 3m가 되는데요. 그 3m를 어떤 식으로 터널 공사를 했냐면 쉴드 터널 공사라고 시멘트로 막으면서 안에는 뭐 기차 같은 장비가 들어가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갈면서 하는 장비거든요. 네. 근데 그 장비가 공사하다가 2020년도 공사했는데 한 1년 반 전에 공사가 중단됐다 그럽니다.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중단됐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서울시에서는 기계가 문제됐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추정컨대 거기에 물이 들어가서 물이하고 같이 들어가가지고 흙이 들어가가지고 기계가 아마 묻히지 않았냐는 그런 생각이 추정이 들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물하고 흙이 그만큼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바로 그때 1년 반 전에 동공이 거기 터널 위에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추정컨대. 네네. 그러면은 그게 올라가가지고 동공이 점차로 위로 흙이니까 천장이 무너져 자꾸 올라가가지고 싱크홀의 원리가 하부에 동공이 생기면 싱크홀이 자꾸 위로 올라갑니다. 공간이요. 예, 하부의 동공이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공간입니까? 흙이 지금 흙이 기계가 터널 공사하는데 터널이 지금 3m의 동공이 쭉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기계가 멈췄으니까요. 그 기계가 멈추는 게 제가 추정컨대 그쪽으로 물이 갑자기 유입되지 않았을까. 그 물이 왜냐하면 물은 지금 지하수가 어떻게 보면 지표면에서 마이너스 5m에 거기는 지하수가 있습니다. 바로 5m 밑에 지하수가 있는데 네. 거기는 마이너스 12m에 지금 터널을 뚫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지하수의 한 7m 밑에 지금 물 속에서 지금 터널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터널 공사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방수 같은 걸 제대로 안 하면은 물이 확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 속 안에서 공사하는 거니까요. 네네. 그래서 터널 공사하다가 거기 지질이 좀 복잡합니다. 그 위쪽에 지금 궁동공원이라도 궁동산이 있는데 궁동산이 거기 약간 계곡이 있는데 계곡이 단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단층하고 어쨌든 지질이 복잡해서 단층을 만나가지고 뭐 피압수 같은 게 발달해가지고 갑자기 터널 공사할 때 들어왔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흙이 유입된 거거든요. 네. 그럼 그 유입된 흙이 동공이 터널 머리 위 부분에 있는 흙이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터널 안쪽으로 들어왔으면은. 그 동공이 바로 터널 머리 부분에서 형성이 됐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이번 그 연희동 서대문구에서 있었던 그 사고는 일단은 그 공사를 좀 원인으로 보시는 거네요. 이 사고 원인은. 그리고 그 공사 혹시 이거 말씀하십니까? 2020년에 시작됐던 그 사천 빗물 펌프장 유입관로 공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겁니다. 네네.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안에 물도 좀 유입이 되고 하면서 이번에 좀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네네. 어제입니까? 서울시에서 1차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거든요. 조사 결과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어저께 교사가 상하수 관로는 문제가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제가 처음부터 인터뷰할 때는 그랬거든요. 그 공사 현장이 그게 터널 공사하고 관련이 있었고. 왜냐하면 노후 관로 돼가지고 그렇게 크게 이렇게 동공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후 수도관 등에서 지하 시설물의 파손으로 인한 그런 문제는 아니다. 이 말씀이신 네. 거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10년 전에 우리가 똑같은 게 서울에서 발생했거든요. 예. 10년 전에 2014년도에 송파의 석천 지하 차도에서 거기서는 마이너스 20m에서 지하철 공사를 했습니다. 지하철 공사할 때 똑같은 여기가 취약 지역인데 똑같은 쉴드 공법, 또 여기하고 똑같은 공법으로 써다가 막장이 흙이 무너져가지고 거기서도 위에 동공이 생겼는데 동공이 어느 정도가 하면 길이가 8m, 폭이 4m 돼가지고 동공이 생겼는데 네. 그 터널 위에 생겼습니다. 근데 그 바로 그 위에 뭐가 있었냐면 석천 지하 차도인데 지하 차도는 철근 콘크리트거든요. 네. 철근 콘크리트가 동공의 천정 위에 콘크리트가 있으니까 무너지진 않았던 겁니다. 머리에 받쳐주니까. 네네. 그 똑같은 거 가지고 똑같은 거로 형성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는 왜 그랬냐면 터널이 동공이 위로 올라왔는데 밑에가 철근 콘크리트가 없고 아스팔트니까 그냥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사고 발생 그날과 그 다음 날도 그 인근에서 도로 침하 현상이 생겨서 도로 통제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 인근 전반적으로 지반이 약해진 거 아닌가 이런 좀 의문도 있었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네요? 아니죠. 그거는요. 제가 보기에 지금 저희가 지금 거기서 싱크홀이 났고 30m 전에서 치마가 났고 연속적으로 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거는 현상만 보고 지금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거 분명히 원인이 있거든요. 네. 그 원인은 터널 공사하면서 쭉 가면서 기계가 거기가 멈췄으면 1년만 동안 무슨 일이 발생했으며 이 지하 터널 공사하면서 그 기록들이 다 있을 겁니다. 네네. 그 기록들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위에서 싱크홀 나고 치마 나고 그거가 예측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자료가 그 원인하고 이거하고 결과하고 연결해서 보지 않으면은 해결이 지금 안 됩니다. 어디가 위험한지도 그때 터널 공사하다 물하고 흙이 많이 빠진 데는 상부적에 당연하게 치마나 싱크홀 위험이 있죠. 네네. 그거를 공사 기록하고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위험하다고 지금 서울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전수조사한다고 네네.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모든 우리나라에서 대도시에서 외국도 마찬가지고요.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싱크홀이나 이런 치마는 토목공사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질에 맞지 않는 토목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예. 물론 노후관로도 관련되지만 네. 주요는 지질에 맞는 토목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럼 앞으로 또 어떤 조사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가장 여기서 지금 교훈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바로 1년 반 전에 지금 공사가 중단됐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 제가 보기에는 터널 상부에 동공이 형성됐다고 봅니다. 그 생성이. 그러면 그때 1년 반 전에 시추조사, 이번에 싱크홀 난 시추조사를 해가지고 땅속으로 12m까지 파봐주고 거기에 공동 있는 거를 CCTV로 봐가지고 네. 거기에 시멘트로 메워놨으면은 지금 이렇게 요번에 연이동이 안 났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토목공사가 할 때 책임 시공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사 비용을 충분하게 주고 공사 기간은 충분하게 주고 그 공사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싱크홀이나 치마가 나면 무조건 책임은 진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배상을 겁내서라도 제대로 공사를 하죠.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지. 지금은 전수조사하고 싱크홀 자꾸 지금 계측 지도 만들고 하는 거는 그거는 결과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거 원인은 그대로 놔두고 자꾸만 결과만 하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제대로 된 적이 아니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지금 거기 지역 주민이 구의원이 지금 CCTV를 그걸 해가지고 자기가 촬영해가지고 그걸 구청에 제보하지 않았습니까? 13분 전에. 네. 그게 무중력이 중요한 겁니다. 일반 언론에서는 지금 가십으로 그냥 하나 넘어가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얘기입니다. 골든타임을 여기만 놓친 게 아니고요. 네. 2년 전에 지금 이태원에 그 아파 사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는 4시간 전에 11번이나 119를 전화한 시민들이 했는데 못 막았습니다. 바로 작년에는 충북의 오송 지하차도에서는 하루 전에 감리단장이 제보했고 그 주민이 제보했는데도 못 막았습니다. 사실은 오송 지하차도도 사고는 싱크홀이 날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도. 네. 근데 싱크홀 나면은 구의원이 그거를 제보하지 말고 거기를 직접 막았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막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막는 거는 경찰이 막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 지역 주민들이 오송 지하차도도
차도만 사고 나더라도 차도 양쪽을 주민들이 막았으면은 비가 침수되더라도 그걸 임명편에 안 나가거든요. 저 이태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왜 그걸 막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빠진 거는 네. 모든 것들이 정부 주도로 한다 지금. 그러지 말고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이 제보하는데 좀 거의 지금 이게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30년 동안의 각종 재난 사고를 보니까 주민들이 거의 제보를 합니다. 공사 관계자들도.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무시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 5천만 국민이 함께하는 재난 관리 시스템을 관리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서울 연희동 서대문구 그 싱크홀 이 사고의 경우에는 모든 이런 사고가 토목공사와 연관이 있다고 먼저 짚어주셨고 2020년에 시작됐던 사천 빗물펌프장 유입관로 공사가 중간에 한번 멈췄었고 이게 원래 22년 6월에 공사가 끝나는 건데 지금 2025년 6월로 공사가 끝나는 걸로 이렇게 좀 미뤄지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왜 미루어졌는가 요거 좀 밝혀야 된다 이 말씀이신 것 같고. 네, 그게 핵심입니다. 예, 책임 시공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주이삭 서대문구 의원이 영상을 구청에 이 사고 13분 전에 보냈죠. 도로에서 차들이 꿀렁꿀렁 이렇게 흔들리는 그렇게 지나가는 그걸 보면서 요걸 좀 보시라 이거 좀 신고를 했는데 그 당시에 좀 뭔가 조치를 취했으면 좋았을 걸 골든타임 놓쳤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집중해서 좀 살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가장 걱정되는 건 뭐냐면 아니 이런 사고가 그럼 또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어떻게 미리 좀 사전에 전조 증상 같은 거를 좀 파악할 수 있을까? 뭐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건 정부에서 해줘야 되는 문제고요. 그러니까 5천만 국민이 정부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서대문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난관리과에 보면은 한 인원이 두세 명밖에 없거든요. 그 두세 명이 어떻게 싱크홀, 화재, 산사태 이런 모든 걸 다 합니까? 그리고 재난은 24시간 실시간으로 변하는데 그런 것들은 국민이 함께하는 재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뭐가 있냐면 사실은 제가 1년 반 전에 공사가 중단됐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중단됐을 때 그 공사 관계자는 내용을 알았을 겁니다. 근데 공사 관계자들이 공익제보를 했으면 좀 되는데 우리나라는 공익제보하거든 공익제보자들은 신고자를 하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사회적인 문제도 분위기 문제도 그것도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없이는 제일 중요한 거는 공사하는 사람이 제일 잘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 제보하면은 그 사람들은 그 바닥에서 완전히 매도돼 버립니다.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교수님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어떤 현상을 봤을 때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하고 판단하고 신고를 해야 됩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게 저는 지금 그거를 일반적으로 그냥 육안으로 보면 안 되고요. 우리가 민방위 조직이 우리가 전쟁처럼 민방위 조직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재난은 역할 하나 조례를 넣어가지고 민방위 조직을 하나는 구성해야 되는 게 일반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 뭐하냐면 새마을운동도 있고 우리가 조직이 있고 경찰은 자율방범대가 있고 소방은 의용소방대가 있거든요. 그런 걸 몽땅 합쳐가지고 민방위 조직에서도 재난은 24시간 지역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그 법과 제도로 그걸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일반 주민이 지나가다가 평소 때 그거 어렵습니다. 상시적으로 24시간 그걸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운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준비가 필요하고 이번에 주이삭 의원 같은 경우는 실제 도로에서 뭔가 꿀렁꿀렁 하는 걸 보고 신고를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현상 증상이 나타나면 시민들도 제보를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떤 걸 보면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또 뭐가 있냐면요. 요번에 주이삭 의원도 사실은 그 밑에 터널 공사하는 걸 몰랐을 겁니다. 그 주민들도 연용하니까 모르고 있고요, 대부분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 지역 주민들이 제일 피해보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그 지역에서 공사하는 것들을 국민들한테 모든 걸 공개해가지고 주민들하고 함께 이런 문제 공사하니까 혹시 문제가 있으면 제보하십시오. 그런 거를 주민들한테 지식을 같이 서로 공유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좀 알게 해야 어떤 지역에 어떤 변화가 있고 이런 걸 좀 알아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지역마다 다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5천만 국민이 민관이 합동으로 하는 그리고 예방이나 응급처치권을 그 지역 주민들이 갖도록 하는 그게 제가 보기엔 첫째는 사고가 날 수 있지만 인명피해를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거가 이번에 주는 큰 교훈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목공학과 교수님이시니까 네. 이건 말고 또 사람들이 이번 사건을 보면서 사고를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도 이제 도로를 달리다 보면 싱크홀은 아니지만 도로에 이제 포톨이라고 해서 이렇게 작게 구멍들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네. 예. 그런 거는 이거는 뭐 이 싱크홀이랑 전혀 다른가요? 뭐 포톨이 네, 많은 부분은 그거는요. 싱크홀 가능성이 커진다는 이런 건 없고요. 네, 그렇지는 작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거는 아스팔트의 어떤 품질 불량이랄까요. 또 그 밑에 또 아스팔트 하기 전에 그 레이어를 같이 다짐을 해주거든요. 네네. 네, 그런 데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적인 품질 불량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네. 아까 제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다고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이런 것들이 자꾸만 이렇게 되면 또 정쟁으로 이게 없으면은 정부에서 자꾸만 책임지겠다고 하면은 할 수 없는 걸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 서대문구청장이나 그 공무원들이 사실 열심히 하더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여야의 정쟁으로 흘러가지고 이게 자꾸만 책임 소재를 갈까봐 그게 좀 두렵습니다. 네네. 어떤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혹시 최근에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땅꺼짐 사고, 뭐 싱크홀 사고 이런 게 이제 뉴스에 종종 들리다 보니까 뭐가 네. 궁금하냐면 요즘에 지금 한여름이 이제 지나고 이번에도 폭우가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기후가 변화하면서 그런 현상들도 점점 많아지고 뭐 그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네, 비가 오게 되면 아무래도 약한 쪽으로 흘러가니까요. 예. 그러니까 약한 쪽에서 돼서 물이 흐르면서 좀 흙이 많이 쓸려 내려갈 수가 있죠. 그렇죠. 그게 많이 가능합니다. 네, 충분하게. 그럼 앞으로 땅꺼짐 사고가 더 늘어날 수도 있네요. 이런 기후가 변화되면서. 네, 근데 땅꺼짐을 너무 사람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드는 것처럼 어떤 그 공사 관계자 공사하는 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요. 예. 거기만 이렇게 집중. 그리고 제가 99년도에 땅속 지도를 만들었어요. 예. 서울시에. 예. 그리고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제가 1942년 전에 제 영국에서 석사학위 논문이 바로 대도시에서의 싱크홀 땅속 지도 만드는 거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99년도에 서울시 설치시켜가지고 서울시 땅속 지도를 만들었는데 네. 그게 뭐냐면 서울시에서 많은 지수조사한 자료들을 한 40개를 모아가지고 8,500개 가지고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한 겁니다. 해보면은 어느 지역이 위험한지는 나옵니다. 예. 특히 영등포, 목동, 그리고 어딘가 하면 용산, 이렇게 한강변 주변 쪽이 많고요. 영등포도 있고, 잠실, 이런 데가 특히 정해져 있습니다. 요번에 종로는 아주 특이하지만. 네네. 그래서 너무나 걱정할 건 아니고요. 그렇게 흙이 두꺼운 취약한 지역인데 지하수가 지표면에 가까운데 예. 그런 데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가 조사가 끝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지역에서 토목공사할 때만 주의하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 지도라는 게 또 모든 시민이 공유를 하면 좋겠네요. 네,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는데 서울시에서 제대로 활용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만들어줄 때 그랬습니다. 그거는 싱크홀이나 치마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다. 외국에서는 이미 40년 전에 만들었으니까 지금부터요. 예. 이미 대도시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외국에는 다. 근데 우리나라는 인식이 없어가지고 제가 99년 처음 만들었는데 2014년도에 잠실이나 거기 싱크홀 날 때 보니까 그거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도시계획 차원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사실은 이런 문제가 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하철 부근에서. 네. 그래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지하철은 지금 땅 밑에서 마이너스 2m 있는데 지금 지하수를 뽑아내고 있거든요. 그걸 배수 터널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럼 지하수를 뽑아내게 되면 지하수가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도로나 이런 것들이 침하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할 때부터 또 지하철도 있지만은 역세권이라 해서 주변에 또 건물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 지하층이 한 15m까지 팔 때 그것도 또 배수 터널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하철하고 주변에 있는 지하층하고 같이 지하수를 뽑아내면은 지하수위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주변이 침하되거든요.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땅속 지도에 지반이 약하거나 근처에 물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 근처에서 만약에 공사가 진행된다 하면 미리 시민들이 알고 이제 조심할 수 있는 건데 짧게 이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요즘에 아파트 공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역세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책임 시공 제대로 시공하고 제대로 건설하면 이런 문제는 방지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 토목공사가 세계적입니다. 세계적이기 때문에 비용하고 공사 기간만 충분히 주면은 우리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비용하고 이거를 공사 기간 참 짧게 하기 급하니까 요번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연희동도 지금 공사가 중단됐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시간에 쫓겼겠습니까?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뭐 간접적인 재난 생각되고 그리고 저는 이거는 제가 마지막으로 참 강조하는 거는 이게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안전은 국민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거는 사고 나면은 누구 뭐 구청장 뭐 담당 공무원 물론 그 사람 책임져야겠지만 이거는 지금 재난관리 시스템이 형식적으로 돼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만. 네. 그거는 좀 전반적으로 좀 개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였습니다.